네, 들리신다고 하네요.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줘요. 잠깐만. 자, 하나 같이 박수 쳐. 하나, 둘, 셋. 낮은 문턱 따뜻한 법률. 저는 김변서당의 윤갑입니다. 예, 훈장 김변입니다. 네, 오늘은 무슨 훈장질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예. 네. 네, 제가 야당 리포터를 한참 포장하고 있는데 김변님께서 스튜디오에 딱 모셔서 방송을 하자고 하시니 택도 없다. 이거 책이나 싸라. 그래서 김변님이 하루 종일 책을 같이 싸주셨어요. 자, 오늘은요 그 김변의 걱정마 3부작이죠. 걱정마 1부에서는요 고발당했을 때 대처법을 다뤘었습니다. 예. 한 줄 요약 좀 해주시죠. 예, 고발당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조사기일을 미루신 상태에서 고발장 입수해서 일단 상담까지 받으시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걱정마 2부에서는 뭐를 다뤘었느냐? 경찰 조사 받았을 때 팁을 다뤘는데요. 하실 말씀 많이 하시되 무리하게 많은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예,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은 3부작의 세 번째인데요. 예.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아니 처음부터 갈 일이 없으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예. 근데 그럼 명예훼손을 안 하면 제일 좋죠. 예. 근데 우리가 어떻게 명예훼손을 안 하겠습니까? 개가 똥을 끊지. 예, 저희는 정덕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명예를 훼손해야만 하는 운명을 타고났지요. 그렇죠? 뭐 인터넷상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건 뭐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활동입니다. 주권자로서 활동인데 이 쓰는 글이 과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불안감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면 명예훼손죄에 걸리지 않고 명예훼손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뭐 질문들도 하시는데 명예훼손도 꼭 해야겠다는 얘기죠. 그 내용은 뭐냐면 좀 마음껏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싶은데 이런 법적 책임 같은 부분이 좀 부담스럽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이 명예훼손 부분은 또 상당 부분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추세라서 예, 그 부분 알고 계시면 어디 이제 의견 개진을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 모욕, 명예훼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 예. 이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욕은 어떤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경멸적 표현입니다. 욕 같은 거를 말합니다. 내용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명예훼손 영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석에서 예. 김변님한테 이 개새야 그랬어요. 예. 요거 모욕이나 명예훼손 될 수 있습니까? 일단 표현적으로는 모욕적인 표현이긴 한데 이 모욕죄와 그 명예훼손죄는 공통적으로 공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공연성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 앞에서 해야 범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만 있을 때 그렇게 했다 그러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단 여러 명이 있거나 지금처럼 카메라를 켜고 지금 하셨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범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부분은 이제 되도록이면 타인에게 경멸적 표현이나 감정적 표현은 일단 좀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NS에서 욕하면은 솔직히 구제할 방법 별로 예, 없다라는 그거는 얘기죠. 별로 뭐 논의할 부분은 좀 없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명예훼손죄인데 명예훼손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있고 사이버 명예훼손죄라고 해서 정보통신망법에 이제 명예훼손죄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다른 거였군요. 예,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 사이버 명예훼손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70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1항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2항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부터 좀 알아볼까요? 일단 명예훼손이 되려면 사실적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 사실적시가 뭐냐? 사실적시에서 사실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허위사실. 예. 사실의 반대는 허위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실의 반대말은 의견입니다. 의견, 생각. 사실은 어떤 내용이 있는 진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생각해. 이건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 사실의 개념을 먼저 잡아야 되는데 이 사실이 진실인 경우와 이 사실이 허위인 경우 두 가지를 다 처벌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항에서. 일단 의견, 사실, 허위사실 이렇게 세 가지 장르로 나눌 수도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를 보면 우리 법원에서 사실의 적시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네.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명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의견하고 반대말이다.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데 이 뒤에 부분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입증 가능하면 사실이다? 예, 이렇게 합니다. 의견 같은 경우는 입증이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니까 맞았다 틀렸다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요. 예. 제가 한번 입증할 수 있는 얘기로 제가 김 변님을 한번 모욕해 보겠습니다. 명예를 한번 훼손해 보겠습니다. 예, 일단 카메라니까 공연성은 일단 성립한 상태고요. 예. 상당히 긴장이 되는데요. 예, 제 명예를 한번 훼손해 보세요. 보니까 배가 많이 나오셨네. 네. 배가 많이 나왔어요. ET 같아요. 네. 이거 좀 가리고. 예. 자, 배가 많이 나왔다. 예. 저는 그럼 이거 의견인가요? 사실인가요? 허위 사실인가요? 예, 이거는 모욕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욕이요? 예, 이거는 사실의 적시가 아닙니다. 사실을 얘기했잖아요. 제가 지금 배 만져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죠, 사실이야. 그거는 예, 의견이죠. 예. 왜죠? 앞에 그 말씀드린 판례를 보면 네. 이게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입증 가능해야 되는데 자, 제가 배가 나왔다는 게 몇 센치부터는 나온 거고 몇 센치부터는 나오지 않았다. 이런 기준도 없고요. 저희 가족이 보면 안 나온 거고 예, 이거는 가피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잖아요. 보니까 네. 이게 나온 걸로 보인다. 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입증이 어렵다. 나왔다 안 나왔다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증명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가피님의 의견이고 지금 방금 이 표현으로 제가 이제 모욕감을 느꼈어요. 네, 그 공연성이 인정되고 그러면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가피님 여기서 낮잠 주무실 때 코를 엄청 골더라고요. 집에서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골면 지난번에 가피님이 낮잠 주무실 때 코를 골았는지 안 골았는지는 증명 가능하죠. 그 사실은 있잖아요. 증거도 남겨져 있어요. 네. 여기 뭐 귀신이 방송하기도 하고 네. 이렇다는데 증명 가능한 사실입니다. 네. 그 사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의 적시가 되는 거예요. 있던 일이고 증명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제가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릴 건데 우리 그 대부분 판례 중에 제가 이름을 붙였거든요. 하더라도 판결들이 있어요. 하더라도 판결. 예, 하더라도 이거 뭐 제가 지은 이름이니까 일반적으로 쓸 건 아닌데 하더라도 판결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예, 우리 법원은 진술의 하나하나는 사실이더라도 전체적으로 의견으로 보거나 예. 또는 사실 적시로 보이는 표현이더라도 의견으로 볼 수 있거나 이럴 때는 의견으로 보는 판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훼손한 사람도 좀 봐주는 그 기조가 있는 거네요. 그래서 사실의 적시가 일부 포함돼 있어도 이것을 명예훼손으로 볼 때는 불법성이 있다고 보는 데는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좀 광범위하게 보는 겁니다. 예. 네네. 예. 자.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저번에 보니까 코를 골더라. 네. 그리고 가족들이 힘들 것 같다. 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예. 이 말 중에 제가 정작 하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코를 골았다는 걸까요? 아니면 가족이 힘들다는 걸까요? 가족이 힘들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앞에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면 이 말은 전체적으로는 제 의견을 이제 말한 게 되겠죠. 일부 사실 적시가 들어있지만 제 의견을 말하기 위해서 거기에 양념처럼 넣은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의견 표명이 되는 겁니다. 코를 사실 건 거는 적시가 사실인데 아니고.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방점은 뒤에 찍혀 있었고 예. 그 방점은 가족들이 힘들겠구만. 예.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예. 이런 건데 의견이네요. 예. 의견을 하기 위해서 일부 사실이 조미료 첨가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의견으로 볼 수 있다. 네. 예,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게 웬만큼 사실을 적시한다 하더라도 문장 구성상 이걸 사실의 적시의 방점을 찍었다라고 보기 굉장히 어려운 거네요. 그래서 일반적인 표현에는 사실 적시하고 그 의견 표명이 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우리가 이거 뭐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지만 어려워서 이게 좀 일반인이 이걸 어떻게 그러면 사실 적시냐 이게 의견 표명이냐 구분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인터넷 댓글들 이렇게 좀 살펴보면 대부분은 의견 표명인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스스로 좀 간단하게 체크하는 방법으로 제가 네. 한번
제시해드리는 게 문장 끝에 뭐뭐라고 생각한다를 한번 붙여보세요. 생각한다. 예, 생각한다를 한번 붙여보세요. 이게 절대적 기준은 아닙니다. 아닌데 예를 들어서 아까 가피님이 저번에 코를 골았다 이 부분에 가피님은 저번에 코를 골았다고 생각한다.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코를 네. 골았는지 안 골았는지는 있는 내용이니까 네. 이거는 사실의 적시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가족분들이 힘들어 얼마나 힘들겠냐라는 거는 가족들이 힘들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붙여지잖아요. 좀 자연스럽게. 네네. 그러면은 네. 생각한다가 붙여지면 좀 의견으로 볼 가능성이 이제 높습니다. 간편하게 하는 방법이고 절대적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굳이 악플을 쓰거나 명예를 훼손할 때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 생각이야. 내 주관적 의견이야. 예. 의견이란 단어까지 붙이면 더 좋겠네요. 예. 그러면 경찰이나 그 판사가 보기에 의견이네. 의견이 이래잖아. 이렇게 끝날 확률이 높다는 건데 너무 쉬운 치트키 아닙니까 이거? 직접 쓰신 글에 한번 붙여보세요. 뭐라고 생각한다. 그럼 대부분 아마 말이 되실 겁니다. 그 경우는 이제 의견이고 의견이 되면 일단 명예훼손 영역은 벗어나서 모욕이 되는지의 부분만 이제 살피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진짜 이게 왜 생각한다만 붙여도 웬만하면 명예훼손 그 유죄에 맞기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적시라는 부분에서 많이 탈락됩니다. 범죄 성립되는지 검토할 때 이게 사실의 적시인가 이 부분에서 많이 이제 걸러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모욕은 좀 명확하거든요. 이게 경멸적 표현인지. 근데 명예훼손에서는 좀 그 부분이 넘어야 될 산이 많아서 고소를 할 때도 굉장히 좀 신중해서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적시가 어렵긴 어려운데 그래도 사실 적시가 됐어.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박근혜 정부 진짜 일 못한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이제 그 상대가 개인일 때와 국가기관일 때가 또 다릅니다. 국가기관. 이 명예훼손은 이제 개인적 법익이라고 해서 개인의 어떤 기본권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제 침해하는 거고 법 조문에도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국가기관이나 정부가 되면 아예 명예훼손 영역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아예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죄를 적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자체는요? 지자체도 마찬가지고요. 법인은요? 법인은 사람으로 봅니다. 법인은 이거는 저희 사람이다. 채널 실전 테마미법 테마 1 사람에서 강의를 했던 부분이니까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인은 아예 인자 붙었으니까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편하다. 사람인데 이제 완전 개인인 경우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럼 뭐 예를 들어 삼부토건 막 욕해. 삼부토건 막 주가조작 세력이야. 저 밀본 현대판 밀본이야. 이러면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겠네요. 현대판 밀보니아는 의견입니까 사실 적시입니까? 의견이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의 영역은 아니고 작전 세력이야 이렇게 말하면 모욕의 대상이 될 수는 있겠죠. 그는 사실 적시는 일단 아닌 거고. 좀 예시 문장을 좀 풍성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어려워요. 요즘 뭐 경기도가 이제 경기도 행정에 대해서 많은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경기도가 이렇게 하잖아요. 뭐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서 트위터 일개 트윗에 이제 글을 게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하거나 또 저번에 어디 뭐 경기 라운지인가요? 거기서 아는 사람을 마치 우연히 섭외한 것처럼 거기서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이런 행정을 보면 이게 사실 행정이 좀 천박하잖아요. 이게 경기도 행정이 천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상대가 누굽니까? 경기도죠. 지자체 행정을 비판한 겁니다. 이거는 경기도는 명예 주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비판은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좀 구분해서 보면은요. 뭐 경기 라운지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천박해라고 했어요. 사실 적시가 들어갔고 뒷부분은 의견이에요. 천박해라는 표현 자체는 나는 천박하다고 생각해라는 의견이죠. 이게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나 지자체, 정부는 모욕죄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아예 이제 그 모욕죄나 명예훼손 두 죄에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자체는 얼마든지 모욕해도 되고 그럼 지자체장 결과적으로 이 판례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표현으로 그 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매우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아예 형평성 자체를 잃은 걸로 평가되지 않는 이상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예, 이런 특히 이제 표현입니다. 지자체장 같은 공무원, 고위공무원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일, 공적인 업무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웬만하면 안 걸린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럼 예. 사생활 갖고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지자체장이 아내와 공모해서 네?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막 모욕적인 표현을 썼다. 그리고 막 가족들을 괴롭혔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아무리 봐도 사적인 영역 같거든요. 예, 원칙적으로 이건 처벌 받습니까? 예, 원칙적으로 개인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거는 이제 더 이상 국가나 지자체에 대한 영역은 아니고 그러면 네. 이제 개인에 대한 거니까 개인적 법이 침해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공인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인. 예. 우리 그 법원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사용된 표현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 고려해야 된다는 원칙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지위요. 예. 판례 두 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해야 되고 그러한 비판에 대해서는 해명하고 재반박을 하면서 극복할 문제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하여 다수 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 질서를 생성 유지시켜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특히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된다. 이렇고요. 또 하나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 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된다. 따라서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그거를 해명 재반박하면서 검증돼 가는 과정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그걸 함부로 처벌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판결입니다. 그 법원에서는요. 그럼 공인의 범위를 대체로 어디까지 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흥미로운 질문인데 저 같은 사람도 공공연하게 유튜브를 통해서 의견을 제시하니까 제가 뭐 좀 모욕을 당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야, 그 정도 감수하려고 너 방송하는 거 아니니? 이렇게 공인으로 봐줄까요? 여기 앞에 이제 그 판례에서 언급이 돼 있지만 그 사람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네. 어떤 지위를 갖는지에 따라 다 다를 겁니다. 가피님은 개인이기도 하지만 또 어느 정도 약간 뭐 공적인 역할도 전혀 하고 아니라 있으니까 하기도 전혀 아니라 보기 어렵지만 네. 그 부분이 뭐 국가 전체 영향을 미칠 만큼은 그건 또 아니죠. 아니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적 법익이 어느 정도는 더 확보가 돼야 된다. 이 명예훼손 부분 어차피 개인적 법익인 이제 개인의 명예심과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 두 개가 이제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게 개인적 지위일수록 개인적 법익이 더 강해지고 공적 인물일수록 이 표현의 자유가 강해지고 이런 이제 관계입니다. 그 정도는 다 다르겠죠. 저 같은 사람은 법원 가가지고 명예훼손 건으로 가게 되면은 저를 누군가가 명예훼손 했을 때 약간 감안할 정도. 예, 약간 감안할 정도고 약간 그게 감안할 그 내용이 이제 지극히 개인적인 이제 부분인지 뭐 그런 걸 살피겠죠. 그 내용을 일단 살펴야 되고요. 그 내용과 그 지위를 이제 같이 보면서 상황까지 고려해서 그렇게 판단을 해야겠죠.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하면은 모욕은 욕만 하면은 모욕 걸릴 수 있다. 예. 조심해라. 욕하지 마라라고 예. 할 수 있겠는데요. 명예훼손으로 웬만해서는 우리가 많이 비판하는 정치인들은 글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일은 굉장히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빼박 허위사실이면은 예. 처벌받을 가능성이 올라갈까요? 완전히 허위사실, 완전히 사실과 다른 걸로 비판을 했을 때는 이거는 좀 악의적인 부분이 이제 들어가니까 처벌 면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다른 여지가 좀 또 있습니다. 무슨 사실은 하나뿐인데 무슨 여지가 있어요? 일단 허위 사실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사실 적시가 일단 돼야 되고요. 의견이라는 것 자체가 허위인지 그치. 여부를 증명할 수 없다는 거니까.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이런 건 뭐 아무리 센 예. 표현 써도 네. 예, 그건 의견이니까. 제가 하더라도 판결을 한번 또 네. 두 번째 하더라도 판결입니다. 전체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허위 사실의 공표라고 볼 수 없다. 네. 되죠. 일단 사실에 대고 그게 허위여야 되는데 네. 예, 그 허위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법원의 판단이
이렇습니다. 하더라도 네. 판결 두 번째. 이게 이제 예전부터 법원의 그 일관된 입장으로 왔어요. 네. 그게 이제 어디에 적용하냐 이런 문제인데 여기 뭐 가장 큰 수혜자가 뭐 이재명 도지사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법에 하더라도 판결이 있더라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 하더라도 판결에서 살아난 게 이재명 지사인 것 같은데 본인은 여기에서 살아나고 또 뭐 측근들이 뭐 시켰는지 안 하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반인들 괴롭히면서 대리 고발전이 이어나가는 것으로 보이는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고발하신 분들은 충심해서 한다고 그 믿어 드릴 때 그 이 판결에 대해서 혜택을 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같은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의 고발 자체가 어떤 근거가 없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실제로 당사자한테 이게 뭐 저 경찰 같은데 넘어가면은 뭐 처벌 의사 있다, 강하게 처벌해달라 이렇게 얘기도 한다면서요. 예, 예. 그런 의견서가 네. 맞죠. 자 그러면 뭐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사실이 틀렸다고 법원에서 낼름 이거 허위 사실이야라고 하진 않는다는 예, 얘기죠. 않기 때문에 그 벽도 넘어가기엔 좀 어려운 겁니다. 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완벽하게 허위라고 봅시다. 그러면 처벌이 되느냐 무조건. 여기서 이제 형법 총론적 지식이 이제 등장하는데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여러 요건 중에 일단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일부 예외를 빼고는 고의범만 처벌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고의범이라는 건 뭐냐면 범죄 내용에 대해서 인식이 있어야 되고 범죄로 나가려는 의도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특히 허위 사실이라는 점에 대해서 내가 알고 그 행위로 나갔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범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허위 사실을 일부 글에 담긴 했는데 예. 몰랐어요. 저 진짜 몰랐어요. 어디서 봤어요. 이렇게 나오면 일단 내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던 근거가 있으면 근거요? 예, 근거가 있으면 이 사람이 악의적으로 거짓을 지어내서 명예를 훼손한 건 아니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신문 기사에서 봤어요. 예. 근데 신문 기사 내렸어. 근데 내린 거 모르고 캡처본만 봤어. 그래도 웬만큼 피해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일단 내가 신뢰할 만한 매체인 게 일단은 중요합니다. 어디서 뭐 다른 사람이 그냥 혼자 의견을 써는 걸 보고 내가 믿었다 이런 좀 정당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뭐 기사라든지 특히 뭐 국가기관이 발표한 내용이라든지 이거는 국민들이 듣고 믿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거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걸 떠나서 그러면 허위에 대한 인식이 내가 없었다. 그럼 내가 무슨 기사에서 봤다. 이 기사를 제출해. 예. 이러면 확실히 빠지는 겁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그 자료들을 찾아서 제출하면 좋긴 해요. 네. 좋긴 한데 이걸 진실이라고 믿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이걸 사실은 내가 증명한 건 아니고요. 또 원칙으로 돌아가면 아, 그래요? 그것도 수사기관이 증명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실제 실무상 그걸 증명하시오 나는 뭐 정당히 이렇게 하는 게 좀 그 한계도 있고 또 내가 답답하니까 내가 찾아서 제출하는 게 훨씬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근거를 좀 이렇게 마련해 놓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남은 게 뭡니까? 자, 어떤 경우에 도대체 그러면 명예훼손 걸리는 거야? 모든 관문을 다 넘었어요. 허위사실 적시하고 허위인 줄 알면서도 그 명예훼손으로 나갔다. 공공연하게. 예, 이렇게 다 성립했더라도 이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공통적으로 비방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는 특별 요건이 추가돼 있습니다. 비방하려는 목적이 예. 있어야 된다. 근데 다들 없다고 하지. 좀 그런 생각은 아니고 그냥 건전한 비판을 하려고 한 거예요라고 하면은 또 여기서 빠져나오게 되나요? 그렇죠. 비방 목적이라는 게 좀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우리 이제 법은 어떻게 보냐면 이게 공적인 이익이 있는지 공적인 부분인지 사적인 부분인지 이걸로 비방 목적을 봅니다. 즉 비방 목적의 반대편에는 공익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 공익적인 상황이다 이러면 비방 목적이 없다. 공익적인 게 아니고 완전히 사익과 관련된 거다. 이런 비방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식으로 합니다. 사익. 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재명 지사를 비판을 했는데 예. 근데 제 경우에는 솔직히 사적인 이익이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죄다 공적인 이익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떤 뭐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분이 정치를 안 하시면 비판할 일도 없을 거고요. 당연히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고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주권자인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 이 부분은 공적인 영역이지 사적인 영역이 전혀 아니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내가 돈 떼었으니까 돈 갚아달라 이런 내용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자체가 공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비방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김 변님께서 이제 뭐
무료로 변론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한테 고발당하신 그분들이요. 근데 그분들 경우에는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랬다고 입증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 자체가. 그것도 역시 수사기관이 입증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 너는 사적인 이익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 그 부분이 그렇게 쟁점이 되지는 않아요. 어차피 이 뭐 내용 자체가 이제 공적인 부분이니까 이게 네. 사실 적시냐 의견이냐 이 부분에서 대부분 좀 다퉈지고요. 또 상대가 공적 인물이라는 부분 이 두 개로 판단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들이 올리신 글을 잘했다고 제가 뭐 도와드리고 그런 건 아니고 네. 그 상대가 공적 인물이고 또 이 비판의 내용이 공적 영역에 대한 것이지 뭐 그 사적인 관계에서 무슨 이득을 얻으려고 하거나 이런 악의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민주주의에서 이 정도 비판은 있어야 사회가 제대로 돌아간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돕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사실 저희가 오늘은 일부러 방송의 입장을 저희가 꼭 명예를 훼손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러려면 명예를 어떻게 안전하게 훼손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했지만 또 반대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아 진짜 저 얄미운 놈들 저 나쁜 놈들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 해먹겠나 진짜 법이 이래서 이런 생각도 또 들 수가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공격받을 때는 그때는 개인이잖아요. 그럼 개인으로서는 개인적 법익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명예훼손이 되는지 모욕이 되는지 판단하실 때도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쯤 오니까요. 궁금해집니다. 실제로 일반 주권자가 정치인을 비판해서 명예훼손의 판결을 받은 사례가 진짜로 존재하는지가 궁금한데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판결이 나고 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저렇게까지 표현했는데 하는 사례들도 무죄가 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전에 한번 방송에서 이런 주제로 다뤄본 적이 있는데 나경원이 진짜 무차별 고소고발을 했다는데 내용을 보니까 거의 유죄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명예훼손으로 한 게 아니라 다 모욕으로 다루더라고요. 예. 그래서 모욕은 그만큼 유죄가 나오기 쉽고 근데 그 대신 경미하긴 하죠. 그렇죠. 모욕죄 자체가 뭐 벌금형 정도 될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적시로 보이는데 의견 표명이 돼서 모욕이 되는 경우들이 이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모욕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자체로 이제 범죄 성립이 명백하니까. 그래서 저희도 어떤 의뢰가 들어오면 모욕죄 부분은 고소를 좀 하는데 명예훼손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모욕은 당사자만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이런 이제 용어가 있는데요. 예. 모욕죄는 직접 당사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그러면 제3자가 대신 고발을 하고 본인이 당사자가 이 사람 처벌하지 마세요 했을 때 처벌 못 하는 거고 그게 없으면 처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자가 모욕죄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명예훼손만 3자가 고발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는 뭐 대권 후보란 사람이 뭐 네티즌 글 찾아가면서 직접 이거 뭐 얘기야 하고 다닐 수 없으니까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누가 좀이 뭐 우리는 몇 명 알고 있지만 제3자가 그렇게 등장해서 명예훼손으로 찌르고 있으나 명예훼손으로 지금 유죄가 확정됐다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다라는 게 오늘 이게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없고요. 지금 없으시죠? 네, 앞으로도 없을 거고 좀 소모적인 일을 해프닝이죠. 해프닝이고 저는 이제 제가 하는 의견은 뭐냐면 명예훼손 부분도 친고죄로 해야 되지 않나 비판의 장이 조금 넓혀질 수 있는 그런 좀 체제로 이렇게 입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요즘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게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법치 사회에서 고발이라는 거 제3자가 고발을 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한데 지금 너무 이것도 기울어진 운동장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빌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죄다 누가 대리로 나와서 뭐 사준모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재명 지사 주변에는 뭐 주변의 측근들이 대리 고발을 이어나가고 있고 또 막상 진짜 온 사방에서 뚜들겨 맞는 우리 깨시민들 입장에서는 누가 그런 걸 해준 사람이 또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게 과연 민주주의 원리에 맞는가라는 좀 보완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저는 요즘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입법적인 좀 고민도 해야 되고 제가 판례 문구를 하나 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표현의 자유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그 생존에 필요한 숨쉴 공간 즉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인 공간이 있어야 한다.
그 발언이 이루어진 배경이나 맥락을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표현의 자유를 법적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인 공간을 남겨둬야 된다는 이제 판결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 명예훼손을 바라보는 법원의 입장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는 부분은 소모적일 수가 있거든요. 네. 예, 누구의 입을 막거나 좀 위축시키기 위한 고소고발이 남발되지 않도록 어떤 법적인 고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변의 걱정마 명예훼손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명예훼손 편 3부작을 오늘 방송을 마치는데 예. 이후에도 또 다뤄보시고 싶은 주제가 있으신가요? 지금까지는 이제 방어적인 입장인데 이렇게 좀 무리하게 고소고발되는 남발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다시 극복 또는 반격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 중에 있거든요. 정리가 되면 그 내용으로 한번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하는 내용으로 한번 구성해 보겠습니다. 네. 예.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참 억울한 일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방법이 없이 이렇게 방어하느라 온 에너지를 다 쓰고 있는데 근데 이런 어려움을 뭐 당해도 호소해 봤고 여기저기 도움도 청해 봤지만 그냥 시민들 그리고 이렇게 뜨시는 변호사분들 노력만 달려나가는 것 같은데 아니 그래 별 다른 방법이 없다면 우리도 우리의 권리를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찾자 이런 테마의 이야기이신 것 같아요. 뭐 단순히 뭐 고발 고소 똑같이 그런 방법으로 한다는 취지보다 조금 세련되면서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 네네. 고민 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조금 더 높은 상위 개념의 어떤 방법들을 고민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변의 걱정마 그동안 3부작 우리 청취해 주신 분들 시청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시리즈 4, 5 이어나가 볼지 그만해라 라고 할지 네, 댓글로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점심시간 포기하시고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더 재밌고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인사하시죠. 예. 그 지금 정치 신세계 스튜디오를 제가 뭐 양해를 받아서 진행하느라고 조금 처음에 좀 방송 문제가 있었고 또 제가 부득이해서. 지금 뒤에 이 부분도 떼지 않고 그냥 하고 있습니다. 차차 잘 구비해서 양질의 방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좀 이렇게 막 이거저거 좀 챙겼어야 되는데 우리가 놀았어요. 기타 치고 놀았어요.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좋은 내용으로 많이 도움되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변의 걱정마 저는 윤가피 훈장 김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